모르겠습니다만 기분 좋은 소식부터 가죠. 네. 쇼트트랙에서 통쾌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 박수. 근데 황대현 대한민국. 통쾌하다기보다는 중국 선수가 결승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10명이나 올라왔는데 그 중에 중국 애들이 빠진 거야. 네. 놀라운 건 그 준결승전에서 중국 랭킹 1위 선수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신체적 충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하고 네. 한번 부딪혔는데. 그래서 나는 또 이거 우리 나도. 선수 불안했어요. 페널티 몇 개구나 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중국 애들을 페널티 하더라고. 지가 그러니까 먹었어. 이게 다 BTS 덕분이다. 우리 RM이 우리 아미가 토토화를 시키고 네. 지금 이제 그게 분위기가 타서 그런지 일본, 헝가리, 뭐 미국 이런 데서 막 보이콧 하겠다. 남은 경기 보이콧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다 보니까 쫄았어, 심판이. 그래갖고 스스로 자진 납세로 중국 선수들을 실력에서도 모질했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제 구제받은 선수들이 많아져갖고 10명이 뛰는 거야. 너무 많아. 결승에 무슨-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사상 야 초유 저거 아니에요? 어떡하나 싶은데요. 사상 초유죠.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중국이 없으니까 그렇게 경기가 클린할 수가 없어. 네. 중국이 없으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스포츠 경기를 또 보는 내가 거 본 이제야 같아요. 올림픽이다. 쇼트트랙 중에 출전자가 전부 10명 다 출전자가 전부 완주하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네. 대부분 자빠지거나 밀리거나 부딪히거나 그 난리거든. 잡아 당기거나 아마. 근데 아이템 중국 먹이거나. 하나 없으니까 선수들이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경기가 그렇게 클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긴장감 있는 경기였구나. 쇼트트랙이 원래. 맞아요. 이번에 이제 황대현 선수가 너무 일찍 나오더라고. 8바퀴를 혼자 앞에서 도는데, 네. 이거 원래 이게 앞에서 뛰는 선수 체력 부담이 심해가지고, 맞아요. 오래 끄는 게 불리하거든요. 힘들잖아요. 네, 힘들죠. 근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내더라고. 아니 근데 왜 내가 경기를 보는데 내 허벅지가 왜 아픈 거야? 나도 내가 힘을 계속 주고 있어 다리에. 쫄깃쫄깃하니까. 전 자꾸 몸이 기울어요. 난 내가 내 허벅지 너무 힘을 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 가끔 가다가 그 선수들한테 트랙 반대로 한번 타보라고 시켜보고 싶어. 왜요? 못합니다. 자빠질 것 같아. 혼자 돌다가 우리가 너무 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네. 반대 방향으로 한번 게임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통쾌한 소력전이었고 잘했습니다. 이게 네. 제대로 된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 네티즌이 난리가 났더라고. 또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반치광이다, 뭐 가장 매너 더러운 선수다, 막 이러고 막 욕을 하는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들어오니까 저 판정에 의해서 그 수혜를 본 건 니들이고. 뒤에서 잡아 당겼는데도 금메달 그럼 따는데. 한 번도 1등으로 못 들어오면서도 금메달 2개씩이나 딴 주제에 뭔 큰 소리 칠 일이 있다고 지들이. 예, 그러면서 일단락 어느 정도 그 판정심이 된 게 아닌가. 앞으로는 진짜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근데 이번까지 만약에 우리 선수하고 부딪혔으면 해가지고 우리 선수가 만약에 탈락이 됐다. 그러면 더 난리 나지. 근데 지금도 난리인데. 원래 1500이 속도와 지구력을 다 요하는 게임이라 중국 애들이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네, 그렇기 우리나라 때문에, 주종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원래 중장거리에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할 것이고 여자 1000m에서도 뭐 김민정 선수가 좋은 소식 전해주지 않을까. 최민정이가 있죠. 최민정 선수가 왜 난 성이 안 성을 내질까? 바꿨어요. 우리 빨리 게임 다시 해요. 성을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상금을 더 올려요. 예, 두 이번에 배로. 상금을 빵빵히 올려가지고 윷놀이 게임 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네. 잠깐만 그건 윷놀이. 본인이 유리한 거 아니야? 윷놀이요? 운이지, 운놀이는. 그래서 여성팀 대 남성팀의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을 합쳐가지고 다음 주에 대보름맞이 윷놀이 게임을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선사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105만 원 걸어요. 응? 105만 원 난 걸려고. 윤석열이 아니야.
아니요, 김건희가 건 거야. 그리고 아무튼 우리 105만 원으로 알고 안 돼. 있습니다. 사행심이 높아져서 안 돼. 아무튼 사행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어제 이제 여자 예선에서도 김민정 선수가 최민정이겠죠. 최민정 선수가 단체 계주에서 3000m 네. 여자 계주. 계주에서 막판에 2바퀴 남기고 와, 잘 달리고. 엄청난 스퍼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 선수는 그 칼날에다가 뭐 터보 엔진을 달았나 봐.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압도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네. 좀 동계올림픽 뒷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동계올림픽이 지금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빙질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 당일날 같은 경우에도 피겨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경기장에서 쇼트트랙을 하잖아요. 피겨를 할 때하고 쇼트트랙을 할 때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피겨를 할 때는 얼음이 좀 딱딱한데 쇼트를 할 때는 얼음이 물러가지고 자꾸 그 날을 감싸주지를 못하고 저항을 일으켜갖고 그런 식의 사고들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이틀 만에 그것마저도 극복을 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네. 진짜 한국 사람들은 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기술적으로 중국이 제빙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원래 제빙을 할 때는 그 얇게 뜨거운 물을 뿌려가지고 이거를 얼린 다음에 깎아내고 또 올리고 해서 한 20겹, 30겹을 얼음을 두텁게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로 얼어 있으면 딱 끼잖아. 근데 이게 샌드위치처럼 얇은 얼음들이 쫙 깔려 있어야 일부 긁혀도 그 날이 가게 박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제빙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아이스장을 얼릴 수 있는 설비를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강 보스코님 말씀처럼 평창과 빙질 비교 기사가 많다고. 맞아요. 평창의 빙질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냉각 파이프를 바로 바닥에 쓰지 않고 그 위에 한번 우리로 말하면 미장을 해야 돼요. 미장. 콘크리트로 한번 냉각 파이프 위를 전체적으로 싹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물을 올려야 온도가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평창 때 알바 가셨나? 얼음 얼리러?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하도 평창에서 얼음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었죠. 진짜? 네. 아니 왜? 돈을 주니까. 누가? 이거 취재 요청을 받아가지고. 진짜요? 그때 이제 알바 뛸 때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게 없어. 이게 거의 야. 우리 빙수 만드는 거랑 비슷한 일이더라고, 이게. 그 진짜 역사의 현장에 다 있었어. 포레스트. 뭐지? 정말. 그래서 송레스트 검프. 아니 이러다가 남북 종전선언하는 현장에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알게 모르게 뒤에 사진에 딱 박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장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파이프를 평탄하게 잘 깔고 거기에 굉장히 얇게 마감층을 한 층을 더해갖고 그 위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까 말한 대로 위에 불순물이나 거품을 깎아내고 또 물을 뿌려서 얼리고 또 물을 뿌려서 얼려서 얼음 안에 일상적인 그 불순물이나 공기방울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마치 그거하고 똑같네. 온돌 까는 논리와 똑같이 밑에다 냉각 그 관을 쫙 깔아놓고 위에 물을 부어서 얼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얼음 안에 이물질이나 공기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평창 같은 얼음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얼려버린 얼음인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수영장에 물 담아놓고 그거 얼려! 그렇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수를 하는데, 조리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다녀. 그러니까 그게 울퉁불퉁하게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네요. 근데 평창 때는 한 2게임, 3게임 뛰고 계속 차가 깎고 다니면서 새로 깔았거든. 근데 그런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건 뭐냐? 빙질이 너무 좋아버리면 테크니션이 선수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안방 털쇠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중국은 실패하고 있다는 거고요. 더 위험한 건 지금 눈입니다.
맞아요. 스키장의 눈. 인공눈. 그레이 미스트님이 조선시대 사진에도 작가님 있는 거 아니냐고 찾아보세요. 여기 공화혁명 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을 애초에 이제 이 지역을 만들 때 이 지역 겨울에 강설량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사실은 1년에 강설량이 강설량이 200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그게 이제 강우량으로 따지면 20mm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스키장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눈이 없겠죠. 그래서 100% 인공눈으로 만들어진 경기장.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사상 최초래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아니고요. 쌀액이에요. 쌀액이. 그리고 이게 다 얼음벽 위에서 게임하는 거랑 똑같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이게 결정이 없어요. 눈에. 얼음 알갱이에요. 알갱이. 눈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리면 우리가 저 확대경으로 옛날에 보듯이 그러면 예쁜 그 육각형. 예, 오게 있고 그게 있어야 이제 간극, 이제 공극이라 그러죠. 숨구멍이 생기면서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는데 얘는 그냥 얼음 덩어리예요. 눈이 아니고. 근데 일부라도 좀 새로운 눈이 섞여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인공눈으로 뿌린 거야. 그거를 마을 밑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수도관을 갖다가 거기다 뿌려버린 거야. 그래서 동네에 쓸 물이 없대 지금. 지금 물 부족. 아이고. 예. 아. 거기 거의 수영장 800개 분량의 물을 뿌려가지고 눈을 만들었는데 바람에 자꾸 실려가니까 계속 새로 뿌려야 되는 거야.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미끄럽고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선수들이 타는 거랑 난이도가 얼마나 높아요. 그냥 수직 절벽 같은 데를 내려가는데 눈에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니까 참가 선수들 절반 이상이 넘어져서 다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스노보드를 하는 하프 파이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둔독으로 이렇게 돼 있는 반 잘라놓은 파이프 이거를 시공을 하는 것도 그 눈을 뿌린 다음에 물을 뿌려서 얼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진짜 이런 류의 파이프를 타본 적이 없다는 거야. 선수들이 죽을 것 같다는 거야. 무서워서. 왜? 이게 딱 떠갖고 속도가 끝까지 올라왔으면 눈을 타고 내려오면 속도가 줄여야 되는데 이게 미끄러운 얼음이다 보니까 한 번 뛰어오를 때마다 이 가속도가 붙어갖고 파이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기술이 좋다.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무섭네.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맨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게 된다는 거죠. 루지에서도 지금 계속 전복 사고가 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보다 속도가 올라가는 봅스레이 가면 사람 죽는다 소리 지금 나오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케이트장 이쪽은 그나마 선수촌 식당이 좀 있는데 저쪽에 이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필드잖아.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시락이나 즉석식품, 컵라면 같은 즉석 파스타 같은 거를 준비해서 선수들이 이걸 스스로 해 먹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유일하게 도시락을 전달받고 있는 나라 선수들은 대한민국 선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먹는데 진심입니다. 진심이죠.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뭘 좀 잘 먹여야 되는 그리고 게 추울 중요합니다. 때는 따뜻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따뜻한 보온밥통에 국하고 따뜻한 물까지 해가지고 도시락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외국 선수들이 제발 돈 줄 테니까 우리도 도시락 좀 싸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고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북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선수들이 사실 따져놓고 보면 고국에 가면 다 인플루언서들 아니겠어요? 네. 중국 욕을 어마어마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올림픽이 끝나고 중국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퇴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스포츠계에서만 퇴출당하라고 모든 부문에서 다 퇴출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